그 악질적인 수장들 네. 경호차장과 본부장이 그대로 있잖아요. 김성훈, 이광우. 예. 근데 이자들이 어제도 그런 저항을 했던 경호관들에게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과장급에 있는 지휘에 계신 분한테 가서 니네가 그랬지, 너 와. 대기 발령시킬 거야. 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대요. 그래서 네. 와. 저는 빨리 이들을 격리시켜야 돼. 경호관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최대한 빨리 이들을 좀 격리시켜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최상목이 맞아요. 면직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정말 난 진짜 아우 진짜 최상목이 진짜 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는 숭고한 직업 경호관.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자괴감이 들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 트렁크에 풍선. 네, 우리 많이 다뤘죠. 김건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려견 옷 선물하고 네. 윤석열 아버지 장례를 전체를 다 담당했어야 했고 예. 윤석열만을 위한 태권도 쇼를 준비를 했고 김건희 생일에 마이바흐 해가지고 풍선 현수막하고. 현수막 그리고 김건희를 위해서 군 함정 파티 술 파티. 술 파티 예. 그리고 가장 역겨운 윤석열 안마까지.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 여기서 또 있다고? 더 있어.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회의 의원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들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생일을 맞아서 고급 의전 차량을 이용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의혹 며칠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김 차장은 2년 전 있었던 경호처 창설 기념일 행사를 사실상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처럼 기획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그 행사에서 경호처는 대통령 헌정곡까지 불렀는데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쉼이고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 가사 속에 등장하는 의문의 84만 5,280분. 일수로 계산하면 587일인데 행사 당일에서 587일을 거슬러 올라간 날은 2022년 5월 10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입니다. 경호처가 60주년 행사에 윤 대통령을 위해 헌정곡을 부른 겁니다. 원곡인 유명 뮤지컬 노래의 가사를 노골적인 윤 대통령 찬양 내용으로 개사해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일이 12월 18일인데 윤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경호처 행사를 열고 축하 노래까지 부른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의 태어나신 그 기쁨오늘 우리 모두가 축하해. 해당 음원은 행사 일주일 전쯤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둔 음악인들을 통해 제작됐는데 당시 경호처 직원도 참관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사 당일엔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음원을 틀고 이에 맞춰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선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등도 진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행사를 기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생일 파티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된 건데 일부 직원들은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해야 하느냐며 자주 섞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분리를 좀 해내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인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이게 정리는 될 텐데 네. 정리될 수밖에 없죠. 체포영장까지 다 그렇겠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버텨봐야 뭐 이번 주 상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이 경호관들이 지옥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법치를 지킨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조직 안에서 뭐 왕따요 뭐요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게 되면 네.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저는 경호처 직원들 이건 뭐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필수 인원들 제외하고는 휴가를 좀 이렇게 좀 보내주는 게 어떤가. 2년여 동안 고생이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았죠. 고생 많았어요. 사실은 이 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고생이 많았죠. 네. 왜냐하면 네.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네. 경호처 관련 시설은 다 기존 청와대 주변에 다 있어요. 네. 거기 훈련 시설을 포함해서 직원들 숙소부터 해갖고 다 청와대 주변에 지금도 다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갑자기 근무는 용산에 네. 가서 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설은 여전히 기존 청와대 근처에 다 있어서 고생이 처음부터 많았어요. 처음부터. 한남도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네. 돼. 또 맨날 늦게까지 술 마셔. 뭐 하니까 또 안 그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술 먹고 예, 안 들어가서 그것도 그것도 기다려야 경호해야 되고. 돼. 그거 말고 또 그 얘기도 있어요. 뭐 안에서 필경 엄청 세게 다투시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거 대통령 안위와 관련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지만 수행부에 국가대표 출신 그 경호관들이 있는데 네. 안마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안마를 시켰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부 직원이 괴로워하니까 지휘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몸에 손댈 수 있는 건 영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저도에 휴가 갔을 때 2023년 8월에 휴가 갔을 때 저도에서 야 폭죽 사와. 야 저기 노래방 기기 좀 찾아와봐. 뭐 이런 거 때문에 그 어디서 구하냐는 저도에서 군 시설에서 거의 뭐 쿠팡이 되겠어요. 뭐 직배송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구해야 되는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의 그 휴가 가기 직전에 네. 잼버리 사태가 터졌어요.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다니던 때입니다. 그때군요.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잼버리로 국제 사회에서 망신해. 세계 청소년들 다 데려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폭죽 터트리면서 그것도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한다는 여기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VIP 경로설이 터졌어요. 그해 7월 19일에 최수근 해병이 물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게 폭죽 터뜨리고 놀 때예요? 아니면 가서 잼버리 사태는 어떻게 된 건지 최해병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공적 마인드가 1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도대체 경호관들을 희화화시키고 개인 무슨 사병처럼 부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